미국은 참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재등장, 인권, 난민, 마약 등 많은 문제들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탈출하기 위해 비행기에 매달린 아프간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매달린 상태로 갈 수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매달려야 했던 그 절박한 마음에 가슴 깊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 하나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것일까요? 1970년대 미국은 석유 사용량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반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중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갔습니다. 1960년대 아프가니스탄 왕국은 서구식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교류 과정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1978년 쿠데타를 통한 공산 정권이 수립됩니다. 이에 지방의 여러 부족들이 반발하였고 성전에서 싸우는 전사를 뜻하는 무자헤딘이 등장하며 내전이 벌어집니다. 친소 정권 붕괴를 우려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0년을 이어가며 소련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소련을 방어할 목적으로 반군을 육성하기 시작하고 알카에다의 기원이 탄생합니다. 이 작전으로 10만 명 규모의 무자헤딘이 육성됩니다. 1988년 6월 소련은 무자헤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소련이 빠져나간 후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파슈툰족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 신학교 학생 세력 탈레반이 등장합니다. 이슬람법 샤리아를 통한 평화와 질서 확립을 말하는 탈레반에게 민중들은 지지를 보내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탈레반 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탈레반 세력이 부상하기 전 여성들은 공공 영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교사의 70%, 의사의 40%를 여성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 철수 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며 많은 것은 변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은 부르카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감싸야 했고 남자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는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의사가 없는 지역의 여성들은 병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여성의 출산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합니다. 더욱이 여성의 학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기에 비극적인 상황은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라덴을 비롯하여 알카에다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던 탈레반은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정권을 와해시킵니다.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롭게 채택된 헌법에는 교육은 아프간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에 의해 무료로 국가교육기관에서 학사학위 수준까지 제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2001년 3%에 불과했던 여아 중등교육 등록률은 2016년 36%로 상승했고 2005년 20%였던 여아 문해율은 2017년 39%로 개선됩니다. 2004년 첫 번째 대통령 직접 선거에서는 가장 낙후됐던 다이쿤디, 파리아브, 누리스탄과 같은 지역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2001년 10월 7일 미국의 전쟁 목적은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 및 알카에다 핵심 인사들을 잡고 알카에다 조직을 괴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빈라덴 사살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로 그 목표를 바꿉니다. 실질적인 목표는 탈레반 세력의 와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고민 끝에 미국은 전쟁의 피로감과 더불어 여러 이유로 협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은 21세기 최장의 전쟁을 끝내는데 합의합니다. 그리고 실내 구축을 위해 5,000명의 탈레반 포로와 1,000명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및 동맹군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도하 합의는 몇 가지 고민을 남겼습니다.
탈레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탈레반은 인권, 자유, 법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탈레반은 다른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과 연대하지 않을 것인가? 뉴욕타임즈는 도하 합의를 탈레반에 대한 미국의 항복으로 평가했습니다. 합의 이후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지역 전역에서는 신은 위대하다라며 승전을 선언했다고 지적합니다. 인디펜던트지에서는 교환한 5,000명의 탈레반 포로에 포함되어 있던 군사 전문가들로 인해 탈레반 군사력이 강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를 선언합니다. 5월 1일 미군 및 연합군 철수와 동시에 탈레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세 시작 후 탈레반은 3개월 동안 73개였던 점령구역을 223개로 확장합니다. 8월 6일 대부분의 도시는 전투 없이 항복하며 바자락을 제외한 모든 지방 수도를 탈레반이 점령합니다. 8월 15일 현직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는 피신하고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합니다. 탈레반의 믿을 수 없는 진격 속도에 국제사회는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지원받은 무기를 탈레반과 거래했다는 사실이나 비도덕적인 관료들의 횡령 사건들은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6에서 9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군인들은 싸울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탈레반의 보수를 매력적으로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탈레반의 진격 소식을 듣자 무기를 내려놓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기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모습에서 탈레반이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탈레반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성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유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근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러 차례 근대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중세국가로 남을 것인가, 자신들의 신념을 양보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